지난 시간에서 이제 두 번째 강좌로 갖다 C 언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수, 변수,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하고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설치하는 거에 설치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설치하느냐? 실제로 모든 코드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이 코드에 대한 디버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 디버깅 기능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리고 C 언어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은 매트랩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확인이 되면 그 매트랩 코드를 갖다 제가 직접 매뉴얼리 직접 다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C 코드를 바꿉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이 되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럼 그걸 갖다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서 IR이나 K에 들어가서 그냥 컴파일만 시키는 거예요. 주변 페리퍼럴 쓰는 거는 뭐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뭐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에 복잡한 뭐 포인터 연산이다, 이런 것들은 몽땅 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로 갖다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코딩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보드 물려놓고 무조건 테스트한다,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거든요.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와 매크로, 그다음에 흐름 제어, 반복문, 변수와 포인터, 이 많은 내용인데 이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는 데까지 가보고 그다음에 다음 또 내용들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가 20분이 넘어가면 다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20분 내에 끝내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자, 변수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보면 차의 x는 0, y는 10 이렇게 돼 있는데 x는 0이라고 하면 변수 x 0을 할당하라는 얘기고 y는 10 그러면 y는 10을 할당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할당을 하려면 공간이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상이 몇 번지 이거 할당이 돼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변수를 정의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때는 정의가 되면은 이제 정확한 고정된 어드레스가 이제 번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예약만 걸어놓은 거, 예약만. 그러니까 번지가 할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 x는 0, y는 12,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택, 그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변수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은 다 스택에 들어가요. 그래서 스택이 없으면 C 언어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주석이라고 해서 이 주석은 사람이 보자는 거고 컴파일러는 싹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이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건 명령어, 더하기, 빼기 이런 명령과 그 데이터에 모임, 더할 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있는 이거와 같은 액션이 있는 이거와 같은 함수의 정의가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 때는 .c, 그래서 소스 파일이라 그러죠. 여기에다 구현을 하는 거고, 그냥 Z처럼 선언만 있다 이런 것들은 헤더 파일 이런 데다 넣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향후 이제 파일 만들면서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이제 변수를 저장을 할 때는 이제 변수 크기를 얼마큼 잡을 거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차라고 아까처럼 이렇게 차라고 생각하면은 이 x하고 y라는 놈을 갖다 변수를 갖다가 할당을 할 때 한 바이트 번지 하나면 충분하다. 근데 얘를 갖다 쇼트 인트면 2바이트, 인트라고 하면 4바이트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0을 넣건 10을 넣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번지, 아까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번지는 8비트 단위입니다. 여기에다가 넣을 때에 우리가 그 8비트에다가 10을 넣을 거냐, 아니면은 셔트 인트 16비트에다가 10을 넣을 거냐, 그 다음에 인트 4바이트에다 10을 넣을 거냐. 10을 넣는 때는 뭐 8비트만 있어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냥 4바이트 공간을 할당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변수로 갖다가 이제 데이터 할당 크기를 갖다 제한을 두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32비트 프로세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인트가 이제 워드의 기준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인트는 4바이트, 암코아텍스가 이제 32비트니까요. 근데 이제 16비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인트가 16비트, 2바이트가 되거든요. 이 인트라는 이 사이즈가 크기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코드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 호환성, 그다음에 가독성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을 ISOC 89라고 하는데 ANSI.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ISOC 99라는 데에서 이제 데이터 타입을 다시 만들었어요. 요렇게 하자 우리. 모호성을 띄워서 8비트, 16비트, 32비트 부호가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서 근데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인클루드가 필요 없는데 얘는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sdint.h라고 요 헤더 파일을 집어넣어줘야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false나 true 같은 거 할 땐 요런 또 헤더 파일을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이걸 많이 쓸 겁니다. 얘가 이제 모호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함수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력 x가 있을 때 어떠한 연산 f에 의해서 y가 나오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시연할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단지 니꼬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함수의 심볼이거든요. 이 안에 입력 매개 변수 1, 2, 그 다음에 출력 매개 변수 y. 근데 이 출력 매개 변수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결국 함수는 구분을 할 때 이름하고 입력 매개 변수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함수 시그네처라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또 시연회에서는 뭐 이렇게 뭐 따질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갖다가 설치를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은 그 무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쳐요. 그 다음에 검색어로 비주얼 스튜디오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쉽게 그 비주얼 커뮤니티 2022 설치 이 윈도우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를 선택한 다음에 요 커뮤니티 요거를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프로페셔널하고 엔터프라이즈는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근본적인 차이점은 프로페셔널은 이제 비주얼 C++ 기준으로 볼 때는 MFC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뭐 요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 찾을 수가 없어. 이거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했더니 뭐 비주얼 스튜디오 검색어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제 그 임종수 용소라고 제 네이버 카페에 문의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링크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웹사이트 주소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요 놈을 다운로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요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을 누릅니다. 계속을 누르면 얘가 이제 뭔가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쭉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이 뜹니다. 뭘 설치하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아요. 그러면 나는 C++에만 데스크탑 개발을 할 거야. 하고 요것만 선택을 하세요.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시고. 왜냐? 얘만 선택해도 벌써 5.74기가거든요. 뭐 나는 뭐 하든 아마도라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컴퓨터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74기가 이마만큼이 깔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모두 다운로드한 후 설치.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요걸 콕 눌러서. 왜냐면 이게 웹상에서 통신이 좀 안 좋으면은 이게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설치하다 보면은 쪽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이게 참 난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운로드 받은 후에 설치. 요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설치를 시작해요. 5. 얼마요? 그래서 5.74기가를 갖다 막 다운로드 받기 시작해요. 다 다운로드 받았네. 그럼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설치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2017하고 2019가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은 이게 안 깔려 있다 그럼 요것만 딱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딱 나타나고 그럼 여기에서 곧 다시 부팅할 것입니다. 뭐 오케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오케이밖에 없으니까. 오케이를 하면 이제 다시 컴퓨터 꺼졌다 켜진 다음에 될 때 거기에서 시작 메뉴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여기 올라올 거예요. 그럼 요걸 딱 누르고 마우스로 꼭 누른 상태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서 바탕 화면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요렇게 딱 들어와요. 이렇게 딱 들어온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새카만 바탕으로 이런 새카만 바탕을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새카만 바탕을 사실 싫어하거든. 뭐 어찌됐든 이게 딱 뜨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릅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고 나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C++만 C가 없기 때문에 C++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로 환경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C++ 윈도우즈 데스크탑 한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새 프로젝트 구성이라는 요 화면이 딱 뜰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대고 요 친구를 클릭을 하면
프로젝트 위치를 물어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다운로딩 관련된 이제 디폴트 경로인데, 이런데 하지 말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저 같은 경우 요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요걸 선택하면 이쪽으로 우리가 만드는 요 프로젝트 1이라는 요 폴더가 생기면서 이 안에서 이제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걸 눌러서 자기가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저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 그러면은 이제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요 화면이 딱 뜨면 여기에서 빔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조금 이제 실행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검은색 화면이 딱 뜰 겁니다. 그럼 저는 요 검은색 화면을 계속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검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띠임이라고 치고, 그러면 엔터를 치면 옵션이라고 여기 딱 떠요. 그럼 거기에서 환경의 일반에 가서 광원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책 테마에서 광원을 선택해 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깔끔한 색깔. 난 요 색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다 됐더라. 그러면 이제 동작을 제대로 하나? 이걸 갖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아까 전에 했던, 자, 어떻게 한다고요? 어, 뭐 지금 차를 켜져 있긴 하지만, 자, 요 놈을 갖다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켜져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를 껐다 하고 치면 다시 또 더블 클릭을 해야겠지, 걔를. 이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뜨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이제 프로젝트들인데, 이건 이제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요 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그 설명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눌러보면은 랩 1, 2, 3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랩 4로 갔다가 할 겁니다. 랩 4를 하고 만들기를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 요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서 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C 코드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스 파일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요. 그럼 추가로 가서 새 항목을 누릅니다. 새 항목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CPP가 아니라 이걸 싹싹 주어져서 C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컴파일러가 확장자를 보고 CPP네? 그러면 C++ 컴파일러를 돌리고, 그 다음에 C네? 그러면 확장자를 보고서 C 컴파일러가 들어가요. CPP하고 C는 C++하고 C는 틀린 언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C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랩 1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파일 이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소스가 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여기 제대로 이제 컴파일이 되나, 설치가 잘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샵에 include std int 한 다음에 h 한 다음에 echo 그 다음에 int의 main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0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요것만 치면 자동으로 이게 딱 생길 거예요. 이렇게 아마. 근데 이런 것이 사실상 저는 이게 싫거든요. 내가 안 했는데 뭐가 막 해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구 메뉴에 가서 이런 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옵션에 선택을 가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스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C++에 보면 요거 있어요. 자동 줄거나 완성.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 언체크를 해주시면 돼. 그 외에 체크해 줄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걸 했냐면, 얘가 보면서 매번 배워야 돼. 줄 추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면 항상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왜냐면 줄이 많아져.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 품문도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기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뭐 찾아봐서 줄 추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찾아가지고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만약 근데 그걸 좋아해, 그럼 냅두셔도 되죠, 뭐. 자, 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을 갖다가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아직 조건문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치고,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int의 32 아까 전에 배웠던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자 x는 예를 들어서 뭐 3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y는 뭐 예를 들어서 뭐 6이네. 뭐 이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if 그 다음에 x는 y보다 크니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y 뭐는 뭐 y 플러스 1을 하고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고 y는 뭐 y 플러스 2니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다시 말해서 y가 더 크니 자 무슨 말이에요? 요로 가는 거는 뭐예요? 요로 가는 건 이 x가 이 경우일 때고 그 다음에 요로 가는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자 x가 1로 갈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요로 가는 게 맞겠죠? 자 기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느냐면 컴파일을 해야겠죠. 컴파일을 하려고 하면 빌드 메뉴에 가가지고서 보면은 빌드 F7이에요. 그래서 F7을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갖다 여기다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여기 또 마우스로 갖다 놓고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디버그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F5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F5를 누른 다음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는 여기서 x의 값을 보고 싶어 x y의 값을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y를 보고 싶어 마이너스 36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하고 뭐가 더 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일로 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깜빡 잊고 이걸 갖다 u라고 쳤더라. u라고 unsigned 그런데 마이너스 3은 사인이 있는데 unsigned라고 쳤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타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x가 뭐가 돼요? 어마어마한 큰 수가 돼요. 이 수가 뭐냐? 그걸 딱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면 요 숫자, 요거를 갖다가 십진수로 바꾸면 뭐가 된다? 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요 u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부호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3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갖다가 보시면은 요게 d가 그러니까는 d가 뭐에 해당하냐 하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자 여기에 가서 프로그래머 이 계산기 프로그램 항상 쓰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d라는 것은 딱 치면은 1101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그 실질적으로 얘가 2의 보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갖다 이걸 분석을 할 때는 얘가 마이너스 3 그래서 부호가 여기서 1이 쭉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는 이게 부호가 이게 쭉 늘어나 가지고서 이게 숫자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서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표현을 하실 때에는 이 부호 비트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딩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서 요걸 그래서 잘못 계산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시 조건 연산자나 뭐나 할 때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의 보수나 1의 보수도 나중에 또 설명을 자세히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잘 깔린 걸 갖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C 언어에서 이제 함수에서 이제 복사 생성제라는 게 있는데 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좀 잘못 넣은 것 같고 요 함수에 대한 학습, 복사 생성자라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게 그 값에 의한 참조가 콜바이 레퍼런스하고 콜바이 밸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값에 의한 참조냐 아니면 포인터에 의한 참조냐 그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잘못 넣은 것 같아서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학습을 보시면은 함수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갖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턴 해가지고서 이제 반환값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의 형식이 되는 거고 함수의 변수 선언 사용할 변수 선언하고 몸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함수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함수의 헤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body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제 코드 요 하나가 있는데, 자, 요 코드를 갖다가 열어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어떻게 하시냐면 요걸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갖다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하자고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에서 소스 파일에서 추가해서 기존 항목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렉처 있죠? 그 렉처 거기에서 렉처 부분에 가서 여기 렉처 여기에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C 코드, 그 다음에 요 코드를 갖다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일단은 얘는 제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요걸 아니요 필드 제외할 거 얘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놓고 한번 얘를 갖다 F7 컴파일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함수의 구조를 갖다가 보시기 싶으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주석은 어차피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누군가 코드를 준 걸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핵심되는 내용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 F9 여기다 포인트를 갖다가 찍고서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다시 한 다음에 F5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F5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가 호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함수, 메인 함수 내에서 또 서브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서브 함수에 들어가려면 이 상태에서 디버그에서 보면은 F11이 한 단계 코드 실행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F11을 누르세요. F11을. 그래서 디버그에서 F11 한 단계 코드 실행해서 F11을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F11 눌러서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X하고 Y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는 이 X하고 1, 2, EX 1, 2 하나, EX 1, 2는 틀린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복사 생성되라는 게 그런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와서 요게 두 개를 더해준 이제 add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add는 3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F10을 또 누르면 F11을 누르면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F10을 누르면 그냥 이걸 실행하면서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서브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땡기면 이런 식으로 해서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이렇게 함수를 갖다 호출할 때 얘가 시퀀셜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해석하다가 얘를 만났어요. 얘 어디 있지?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이걸 선언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 따라가서 실행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요 함수를 만나는데 이거 어디 있지? 밑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리 여기다가 여기 있어 하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어딘가에 좀 있다는 얘기로구나. 얘도 여기 위에 선언했으니까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로구나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서 컴파일 할 때 뒤를 살펴보니까 있으니까 여기 해석을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선언한 것도 함수 선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함수 선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의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수의 body, 그 다음에 함수의 선언, 그 다음에 요 함수를 정의한 거,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함수의 헤더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body, 함수 정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여기 함수 아까 얘기했던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것만 지우고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갖다 여기 카피해 놓고 중괄호 한 다음에 정의를 함수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매크로에 대해서는 이제 define 문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my name이라는 그 문자열을 봤다. 문자열을 말하면 뭐하지만 하여튼간 이런 my name이라고 한 걸 봤다. 그러면 얘는 컴파일러가 다 알아서 이 샵이 붙은 건 컴파일러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my name을 붙으면 다 얘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my name은 앞으로 이제 중괄호의 림종수로 바뀌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얘를 갖다가 어떠한 이제 입력 매개변수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갈라 둘러놓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하고 B 가로 열고 이렇게 놓으면은 앞으로 얘를 만나면은 다 요 놈은 컴파일러가 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얘는 얘를 만나면은 컴파일러가 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괄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할 때는 항상 괄호를 잘 표시를 해줘야 돼.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갖다 싹 꽂아 놓으니까 대체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컴파일러가 만일 num이라는 숫자가 1보다 크니 그러면 이걸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컴파일러에 대한 지시자입니다. 얘도 뭐냐면 실제로 요 헤더 파일을 여기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선언해줘라 하는 내용이에요. 컴파일러한테 지시하는,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